예비 창업 패키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졸업했던 실제 창업팀의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칭 기술로 취업 준비생과 전 현직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취업과의 플랫폼 모이글. 타겟 고객은 취업준비생, 그리고 전 현직자, 그리고 이 고객군을 위해서 취업준비생에게는 취업 정보 탐색 비용 및 학원 통학 비용 전략, 그리고 전 현직자는 수업료 획득이라는 부가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 제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기간 동안 웹사이트 1개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의 직업은 프로덕트 오너, 그리고 향후 차감하게 될 기업명은 커리어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팀의 구성 현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총 5명으로 구성을 되어 있고, 각각의 팀원들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 역량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구성 상태가 합류된 상태인지 아니면 구두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은 프로블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프로블럼을 정의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창업 아이템명을 보면서 뒷장을 내가 자세히 볼지 아니면 빨리 패스하고 다른 팀 거를 볼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팀과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칭 기술로 취업준비생과 전현직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취업과의 플랫폼 모이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창업 아이템명에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포인트는 첫 번째,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겟 고객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업팀이 어떠한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창업 아이템으로 인해서 고객들은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시장 규모가 큰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이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반영해가지고 아이템명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다면은, 심사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창업 아이템명을 굉장히 정교하게 스트럭처를 구성해가지고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저희 이 정석비즈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아이템명 만들기라는 제가 만들어 놓은 AI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위원 관점에서 아이템명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디벨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예비 창업팀 구성 현황인데요. 이 구성 현황을 보면서 이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은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과 이 기술 구현에 필요한 팀 구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이 팀원들의 역량들은 어떠한가를 잘 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템에 지금 필요로 하는 개발자 분들은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고객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CS 문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이 팀원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팀원들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느냐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요.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구두협의 완료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막 팀원들을 억지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꼭 적합한 팀원들이 있으면은 구두로 잘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정보들을 내 사업계획서에 넣는다라는 걸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구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팀원들이 누구일까를 먼저 디파인 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꼭 채용을 확정하실 필요도 없고 구두협의 정도까지만 이렇게 표기를 해서 넣어도 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인식. 이 프로블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PSST 사업계획서에서 왜 P가 먼저 나와 있을까를 보면은
그만큼 문제인식을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이 꼭 이 시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 첫 번째 판단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식에서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창업 동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문제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성, 그리고 이게 정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체제의 존재와 이 대체제들이 아직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언맷 니드, 즉 불편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트렌드와 시장의 규모를 통해서 이 창업 아이템이 기회가 있는지를 이 심사위원들은 알고 싶어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인식 부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6가지의 항목을 반영시키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인식에서 가장 첫 번째 작성하는 부분이 이 창업 배경인데요. 이 창업 배경에서는 앞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포인트에 이어서 더 뎁스 있게 이제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내적 동기, 즉 창업자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동기. 이 창업자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객 개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문제 정의와 연결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이글의 케이스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굉장히 스트럭처 구성을 굉장히 잘했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심사위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업계획서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하나에 쏟는 시간이 평균 한 1분에서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적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비주얼을 굉장히 감안을 하시고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구조화를 시켜주면서 정리를 한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부터 외적 동기, 문제점, 솔루션, 이게 4개의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이 스트럭처를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스트럭처를 만든 거는 이 캔바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 툴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가지고 만드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는 이 심사위원 눈에 딱 봐도 이게 AI로 만들었구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AI로 만들었다는 게 일단은 거부감을 먼저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AI로는 여러분들이 원문을 좀 뽑아내시고 그 원문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캔바와 같은 디자인 툴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런 초안들을 잡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창업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적 동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어떠한 문제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런 거버닝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제시한 다음에 이 타겟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정의를 2개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문제 정의를 3개 이상 이렇게 제시하시는데요. 이 심사위원들은 3개 이상 문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문제를 이 팀이 핵심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기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팀에 대한 인상도가 굉장히, 즉 매력도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정의는 2개를 넘지 않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정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이렇게 지금 통계 자료와 기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거는 이 타겟 고객군별로 고객 개발한 내용을 반드시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객 개발 내용까지 반영하시려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넣겠다라고 하는 순간 적어도 2, 3개월 전에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고객 인터뷰 또는 소비자 디맨드 조사를 하는 내용들을 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서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설문조사는 가급적 제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는 심사위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고객들이 왜 이 문제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왜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why, 즉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설문조사는 최대한 넣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거에 이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이렇게 고객 개발하는 내용, 즉 내가 직접 고객을 만나서 확인했다라는 이 고객 개발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는 반드시 빼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타겟 고객군은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고객군의 문제 정의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1대1로 매핑해가지고 내가 정의한 문제 정의와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 방안이 서로 얼라인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문제 정의에서 고객이 시간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해결 방안에서는 만약에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문제와 비용 문제를 절감하는 것들은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은 절대 높은 평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특히 문제인식에서 창업 아이템의 배경과 필요성 부분은 이런 스트럭처 구조와 그리고 각각의 스트럭처 구조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내용을 넣어주신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목표 시장 분석인데요. 목표 시장 분석에서는 일단은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크고 여기에 따라서 기회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고객들은 대체제나 경쟁사 존재를 확인하고 이거를 쓸 건데, 대체제와 경쟁사 존재 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제와 경쟁사가 아직은 고객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근 트렌드와 그리고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들의 특징, 그리고 인터뷰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첫 번째, 이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탐잼 솜으로 정의해가지고 제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탐잼 솜의 각각의 이 시장 규모에 대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심사위원들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시장 규모를 볼 때 가장 익숙하게 보는 부분이 탐잼 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탐잼 솜으로 정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한 규모는 뭐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제가 이 평균적으로 10년 넘게 이 심사 활동을 하면서 봤던 부분들은 쏨 시장 규모는 한 100억에서 500억 사이, 그리고 샘 시장은 2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그리고 템 시장은 2조 원 이상으로 이 시장 규모가 정의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 규모는 여러분들이 타겟팅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범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가지고 잘 매력적으로 숫자를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탐쌤 쏨에서 심사위원들이 가장 주목을 하면서 보는 부분들은 쏨 시장이기 때문에 이 쏨 시장만큼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해서 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쏨 시장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겟팅하는 시장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은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대체제와 언맷 니즈. 여러분들 이 대체제와 언맷 니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대체제와 대체제 언맷 니즈를 넣으면은 여러분들 사업계획서가 지금부터 50% 이상 매력도는 분명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는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문제 정의 잘한 거는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심사위원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한 문제가 고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해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체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이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아직은 불편함이 있더라. 그게 언맷 니즈인데 그 언맷 니즈를 제시를 해줘야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와 언맷 니즈를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팀은 대체제가 이 숨고, 크몽, 커피젯 이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언맷 니즈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아, 이 창업팀은 기회가 있구나. 여기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최근 트렌드인데요. 최근 트렌드에서는
현재 시장의 성장 추이가 어떤지, 당연히 성장하는 시장을 심사위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년 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고객들의 수요가 존재하는지를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해 주면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의 특성인데요. 고객의 특성에서는 무엇보다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은 심사위원들이 이 창업팀이 타겟 고객군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했는지를 인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 제시를 매우 정교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프로파일,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 또는 지역, 나이, 직업 등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페르소나들이 갖고 있는 고객의 문제점을 2개에서 3개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제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객 인터뷰를 하면서 또는 고객 개발을 하면서 확인했던 인사이트 중심으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객 개발을 했던 증거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팀은 이제 고객 인터뷰를 했죠. 보면은 언론사 취업 준비생 59명, 그리고 전현직자 22명, 해서 총 81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를 보면 충분히 고객 개발 잘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고객 인터뷰 숫자를 제시할 때는 최소 20명에서 30명 이상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인터뷰에서 고객들이 얘기했던 답변들에서 어떤 핵심 인사이트가 있는지 그 고객의 답변의 그 리얼한 내용들을 이 사업계획서에다가 이렇게 요약으로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객 인터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프로블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의 앞부분, PSST의 이 프로블럼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다가 완성도 있게 넣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후 시간에는 이제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성형 AI를 활용해가지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할 수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의 그 아웃라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비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사업계획서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